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암기법 동영상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부동산학 총론을 마쳤고 오늘은 2장 부동산 경제론을 하겠습니다. 2장 부동산 경제론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1절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암기법은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외에도 스토리텔링식이나 말이 되는 두 문자, 그 다음에 도형, 도식 등으로 암기법을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 부동산 경제론 1절 부동산 수요와 공급. 자,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이 있는데 수요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저하나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요는 구매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만을 의미하는데 이 암기법은 요자, 구자, 유효에서 요구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과 공급량. 공급은 공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제한화 용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있는데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즉 월초부터 월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측정되는 것으로 저량의 변동분으로 측정되고 신규 변동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그 저수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수지에 그 가득 찬 물은 저량이고 이 저수지에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속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 월초부터 월말까지 흘러나온 요것을 유량이라고 말합니다. 그 변동분이죠. 변동분.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거래량, 수입 수지, 지출 수지, 공급량, 임대료, 지대, 수요량, 신규주택 공급량 이런 게 유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요 암기는 두 문자로 유량하는 거지가 공짜로 임대료를 수신한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즉 월말이라든가 연말 딱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유량의 모임으로 측정되고 기존 재고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수지를 예를 들면 저수지에 연말에 가득 찬 그 저수지의 저수량을 저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경제학 용어로는 지가, 가격, 가치, 재고, 자산, 자본, 부채, 통화량, 인구, 재고주택, 공급량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법칙, 공급법칙이 있는데 수요법칙이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법칙으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죠. 그리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일단 암기는 수요반, 원료반, 하요반, 수요반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자 그래프에서 보면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량은 적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수요량이 많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법칙이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법칙으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암기는 공비, 무장공비할 때 공비로 외우시고 자 여기서 보면 가격이 낮을 때 공급량도 적고 가격이 높을 때 공급량도 많고 비례관계죠. 그리고 우상향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이란 소비자 한 사람의 개별적인 수요 곡선을 말하고 시장 수요 곡선이란 그 개별 수요 곡선을 모두 합한 시장 전체의 수요 이는 개인 수요량을 합한 것으로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해서 만듭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해서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이 좌측보다는 더 여기는 좀 표시가 좀 덜 나는데 이렇게 우측으로 더 기울어진 시장 수요 곡선이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수요 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으로 이제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탄력성은 커지는데 이 암기는 도구가 개 시장에 가면 이제 겁이 나니까 머리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탄성, 외치는 소리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수평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누울수록 탄성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자, 탄자를 따서 우리가 땅이 평탄하다 할 때 평탄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야 되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해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는 그 해당 재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요 첫 번째 그림에서 가격이 변화하니까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여기서 수요 곡선 상에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암기는 가격 따고 수요양 할 때 두음법칙에서 양자로 하고 그다음 상, 곡선상을 상자에서 가격 양상, 가격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암기하거나 가격 또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 해서 가격시는 상량, 양자가 니은자로 써야 되는데 암기를 위해서 그냥 상량하다,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를 떼고 수요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라는 건데 해당 재와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일단 요 그래프를 보면 그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고 요 그림처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는 수요 측에서는 소득, 관련 재화 가격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에서는 생산 기술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 등이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시는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이제 위에 그 수요 공급 변화 요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수요 증가 요인, 즉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은 소득의 증가, 정상제인 경우 여기서 이제 정상제라는 것은 우리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물건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정상제이죠. 그래서 정상제의 물건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 비율 상승, 총부채 상환 비율 확대, 인구 증가, 관련제와 가격 관련제라는 건 대체제를 말하는데 가격 상승, 선호도 증가,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이자율 하락이 있는데 그 왜 이동하는지는 추후에 설명하고 일단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증가는 우리가 그 아시아 대륙은 요즘 소득이 이제 가장 경제 발전이 많이 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대륙이죠. 그렇게 외우고 그다음 유럽은 선진국이다 보니 뭐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미시적인 그런 경제적 도구로 경제를 이제 조절을 하니까 유럽 대륙은 요걸로 외우시고 그 다음 아프리카 대륙은 항상 인구 증가가 많았죠. 그렇게 외우고 호주, 오세아니아는 그 원자재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이제 관련제와 가격 상승인데 관련제가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대체제 가격 상승이라고 되는데 그 호주는 요즘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또 대체제 가격 상승할 때는 이제 호주도 대륙이니까 대륙이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여름철에 날씨가 그 지구 온난화로 굉장히 더운데 그 이렇게 남과 같이 이렇게 시원한 곳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는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요자의 가격 상승 현상인데 수요자를 수혜자로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수혜자 원화는 뭐 중미에 있긴 한데 하여튼 남미라고 보고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같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가격 상승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뭐 경제도 안 좋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자율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율 하락으로 외웁니다. 이런 요인들이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정상제,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적인 그 물건의 경우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LTV나 DTI가 확대 상승하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 다음에 대체제의 가격 상승.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통해서 다른 물건과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고기, 돼지고기는 뭐 고기 좋아하는 분이면 소고기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그 얻는 효용이 동일하죠. 그래서 대체제는 뭐 경쟁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그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 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해당 제한은 소고기를 말하는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고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제는
그 1이라는 제화와 2라는 제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반대입니다. 즉 1제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그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 그런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과 2는 서로 이제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 보완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1제화와 2제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동일한 제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커피와 프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그 동시에 프림에 대한 수요도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보완제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동반자 관계에 있는 이제 물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증가 요인, 즉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내용은 조금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고, 요 요소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공급을 영어로 하면 스플라이죠. 이제 스플라이인데 먼저 S, 우리가 공급자 수 할 때 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SU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S를 연상을 하고, S가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U는 공급적 규제할 때 Q자가 영어로 하면 U자, 영어의 U자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자로 소문자로 쓰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즉 공급적 규제가 완화, 감소될 때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 다음에 또 생산 요소 가격 하락, 가격은 프라이스죠. 그래서 P로 썼고, P도 밑으로 가니까 가격 하락 시 우측 이동. 그 다음에 또 공급자의 가격 하락 예상이니까 이것도 이제 프라이스로 써서 밑으로, 즉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역시 우측 이동.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향상, 기술할 때는 요거 모음 이자를 따서 이자 따고 위에 하살표 쳐서 위로 표시해서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그 다음에 Y, 영어에서 이자율은 일러레이트라고 Y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Y도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밑으로 하살표 되어 있으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요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공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자들이 좀 더 규제가 없으니까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고,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하락, 뭐 시멘트 가격 하락하면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공급자들이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현재 가격이 더 비싸게 되는 거죠. 미래 가격을 사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가격이 상승, 즉 현재 판매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그 다음에 생산 기술 향상, 기술이 향상되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이자율 하락하니까 공급자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역시 공급 증가시킬 수 있고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 곡선에 좀 특징이 있는데, 여기 S1이라고 이런 수직선 모양의 그 공급 곡선은 뭔가 하면, 그 부동산은 부정성 때문에 그 공급이 좀 비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직선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인데, 즉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 모양이 됩니다. 암기는 물이 수직으로 내리면 비, 레인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선을 보는 우상향하는 S2는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S2는 경제적 그 부동산의 공급 곡선입니다. 즉 부동산은 그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제적 공급은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이고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S3은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고 이제 비탄력적이고, S4는 좀 더 기울기가 완만하고 더 탄력적인데, S3은 뭔가 하면 부동산의 단기 공급 곡선입니다. 즉 단기에는 부동산을 많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도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 좀 더 완만하죠. 예.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급 곡선에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